네, 취임 첫날을 맞은 박범계 법무장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인사의 원칙을 가다듬은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 임기를 마친 추미애 장관은 어제 지지자들을 만나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공수처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기자회견까지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류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추의 시대는 가고 범의 시대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의 임기가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 장관이 첫날 찾은 곳 1,20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였습니다. 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들어갔는데요. 박 장관의 일성 역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당연히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이죠. 또 법무행정의 혁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새 장관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당장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둔 상황이죠. 박 장관은 앞서서 윤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정리를 한 마당에 굳이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 문제가 중요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좀 잘 다듬은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네, 박 장관과 윤 총장 사법연수원 동기로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사이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과 수사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황인 거죠. 인사 원칙에서는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따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박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에 불참했었죠. 사상 초유의 피고인 법무장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의 패스트트랙 당시 폭행 사건과 또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장관과 차관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가장 엄정해야 될 법무부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훼손하는 대통령은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이 남을 것임을 말씀드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하든지 장관이 됐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치욕적인 과정을 거쳐서 된 만큼 더 이상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게 제대로 할 것을. 네, 어쨌든 검찰 개혁을 소명으로 삼은 박 장관, 박범계 버전의 검찰 개혁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떠나는 사람 얘기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죠. 어제 이임식에서도 마지막까지 검찰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없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줄탁 동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는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추 전 장관은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임식을 마친 추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만나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패를 받으면서 즉석 이임사도 했는데요. 검찰 개혁은 촛불 정권에서 해내지 못한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끈질기고 공포스러운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어요. 끝까지 촛불의 힘으로 세운 나라가 개혁을 약속했고
또 그 개혁의 가장 큰 주제, 그 주제가 검찰 개혁이었고, 그 검찰 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고, 네, 시계를 좀 돌려보면요. 약 석 달간 비어있던 조국 전 장관의 자리를 채운 추 전 장관,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탈검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습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 박수 안 치십니까? 네, 그 후 391일간의 재임 기간 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이목을 끈 건 검찰과의 갈등 그리고 거친 발언이었죠.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소설로 쓰시는. 네, 추 전 장관이 떠난 자리에 추의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처지가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2년 전 이 지검장이 맡았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이 위법하게 진행된 과정에 관여를 했고요. 또 수사를 막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가 될지가 관심사인데 최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수원지검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에 참여했던 법무부 넘버2 이용구 차관 역시 택시기사 폭행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며칠 전에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죠. 추의 사람은 아니고요. 정년 퇴임을 앞둔 이종근 검사의 퇴임 인사에선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불륜을 저지른 놈도 검찰개혁을 핑계로 댄다는 검찰개혁 과잉의 시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 검찰은 극심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구한말의 을사오적처럼 안타깝게도 내부에서 외압에 편승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추 전 장관 떠났지만 그가 관여했던 공수처는 오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공수처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 초헌법적 기구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낸 데 대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정문에 보면 개정 전후의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재판관 5명이 합헌, 3명이 위헌, 1명이 각하 의견이었습니다. 이로써 출범 일주일을 맞은 공수처는 조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 3시간 뒤에 바로 브리핑을 열고 법관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단수 제청했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헌정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한 김 처장, 연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또 대한변호사협회 등 주요 기관을 찾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죠. 공수처장 브리핑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미애 가고 박범계 오다. 화두는 검찰개혁. 헌재, 공수처는 합헌.